언니TV.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짝퉁입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는지요? 반대로 중국이라고 하면 무언가 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륙 스타일 짝퉁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옷이나 신발 등 이런 종류의 짝퉁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짝퉁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스케일이 어마무시해진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상표나 물건에는 각 회사의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이 있겠지만 중국은 그딴 거 없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싫고 복잡한 것도 싫고 그딴 건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인 것 같네요. 우선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이 이렇게나 짝퉁이 발전할 수 있던 계기가 되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애매모호한 저작권법이나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잘 나가는 상표나 기타 창작물에 대해 중국 내에서 비슷하게 따라할 경우에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태에 적극적으로 소송해서 대응하는 기업도 사실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요식업을 하는 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짝퉁 상표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으로 실제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 말고도 비슷한 이름이나 비슷한 뜻을 가진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수십 개 하면서 중국에 진출했지만 결국 비슷한 짝퉁 매장이 생겨나면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중국 내에서 철수했다고도 합니다. 자국민과 자국 기업을 옹호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봐야 결과적으로는 별로 득이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해외 기업 중 하나는 소송을 준비하니 중국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샤오미나 미니소 같은 중국 내 대기업도 처음에는 애플과 다이소를 카피하면서 시작했던 기업이었던 것처럼 카피로 시작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짝퉁 기업들이 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네요. 샤오미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니소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이소 짝퉁이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연매출 3조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르면 간첩이라는 삼성의 로고를 다들 잘 아시죠? 사실 간첩도 잘 아는 로고입니다. 그런데 중국 삼맹이라는 전기과학기술유한공사의 로고도 혹시 아시나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가 봐도 같은 로고지만 따라하는 기업보다 저 로고를 보고도 별탈 없다는 상황이 더 놀랍기까지 하네요.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소주 참이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세히 보면 참일슬이라는 중국 회사의 술입니다. 이야, 이건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차의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이 차는 대충 어느 브랜드의 차다, 깊게는 어느 브랜드 모델이다 라고 대략 짐작은 하시겠죠? 그럼 영상에서 보이는 저 차는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차였으면 이 영상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 차량은 베이징 모터쇼에 나온 중국 루펑 자동차의 X7 모델 랜드윈드라는 차량입니다. 게임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버워치, 롤, 던전앤파이터, 카트라이더, 아이온, 뮤, 킹 오브 파이터 등등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던 게임은 중국의 짝퉁 게임이 거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스쳐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셨던 게임 화면들은 어딘가 익숙해 보여도 카피하여 합법적으로 출시한 중국 게임들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래도 중국은 세상에서 게임 만드는 것이 제일 쉬웠다고 이야기할 정도겠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륙 스케일입니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는 어디에서 어느 각도로 사진을 찍어도 인생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중국인이 동유럽 여행에서 빼먹지 않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할슈타트 마을 전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할슈타트를 그대로 복제하여 우쾅 할슈타트를 만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뭔가 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모인 투자 금액만 하나로 1조가 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짝퉁 할슈타트 마을이 완공 후 중국인들이 많이 몰렸지만 진짜 할슈타트를 보고 싶다며 실제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의 중국인들의 여행이 부쩍 늘어나면서 할슈타트 측은 중국까지 찾아와 문화 교류를 약속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런던 타워브리지나 파리 에펠탑, 워싱턴 국회의사당 등 여러 해외 각국의 건축물들을 너무 따라하면서 중국 내에서 부끄러움에 의한 반대 여론이 생겨나자 슬슬 다른 건축물들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네요. 물론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또는 외국을 상대로만 짝퉁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국민들에게도 짝퉁으로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분유가 중국에서 퍼지며 아기들의 머리가 기형적으로 커지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08년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가 널리 유통되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이 분유를 먹은 아기는 지능과 행동이 일반 아이들보다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장기 손상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분유는 필요 영양분은 거의 없고 그저 고체 음료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진짜 먹는 것으로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매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휴. 이 외에도 먹는 것으로 장난질하는 국가 중에 단연 선두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타이어로 만든 버블티를 마신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에 폐타이어 알갱이가 남아있던 경우부터 건조미역을 사서 물에 아무리 불려도 불지 않아 확인해보니 검은 비닐봉지였던 일, 종이로 만든 쌀부터 해서 근데 쌀을 어떻게 종이로 만들 생각을 했지?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마법의 가짜 계란은 알긴산 나트륨, 노란색소, 염화칼슘을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화학품 덩어리네요. 짝퉁 계란의 껍질은 어떻게 만들었지? 껍질은 진짜 계란 걸로 재활용하는 건가? 신기하긴 하네. 진짜. 시멘트 호두 등 믿기지 않는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매번 중국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장난감 회사 레고와 중국산 짝퉁 레고인 벨라의 법정 싸움에서 결국 레고가 승리했습니다. 벨라는 레고가 공을 들여 테마를 개발하고 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똑같은 제품이 바로 나와버리는 완벽한 카피 기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이징 고등법원은 레고 로고와 레고라는 이름이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판결하면서 레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라는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러한 짝퉁도 한몫 단단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전세계 경제 강국의 위치가 되었으니 과거에 좋지 않던 행동들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